네, 현재 시간 7시 3분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카메라 켜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네, 네, 김경애 대표님. 네, 카메라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최충민 매니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2회차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하드웨어 시제품 제작에 대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옆에 다른 온라인 강의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팀별로 뭐 일부 구성원들은 시제품 제작을 듣고 일부 인원은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나눠서 듣는 팀원들도 있을 건데요. 오늘 이 공간은 하드웨어 시제품 제작에 대한 이제 창업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어, 출석 체크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름도 변경 부탁드립니다. 네, 그 9월 이제 잠시만요. 네, 창업 실무 교육은 이제 제품 유형별로 시제품 제작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그리고 린 스타트업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진행 중이고요. 오늘 하드웨어 시제품 제작에서는 아이디어 오디션 김광호 대표님을 모셔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본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창업 멘토링 교육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대상으로 이제 맞춤형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 진행 중이니까 꼭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멘토 한 분과 그리고 팀 1대1 매칭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대 3회 정도 진행할 예정이라서 여러분들이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이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일정을 최대한 고려해서 멘토와 함께 조율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참여하는데 부담 없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회차별로 참가팀별 이제 과제를 제공을 할 건데 여러분들 멘토링을 참여하신 이후에 이제 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일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멘토링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산학협력 엑스포 학생 창업 페스티벌 제품 전시의 참가팀을 선발하는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료 등록 기간과 심사 기간은 이와 같고요. 해당 내용들은 뭐 추후에 여러분들께도 다시 공유를 드릴 거라서 네, 일단 눈으로 보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여러분들께 안내드린 내용은 이제 10팀 선발을 할 거다라고 공고문에 작성되어 있었지만 이제 협의를 통해서 20팀 선발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더 많은 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멘토링과 이 교육 프로그램을 열심히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이제 고도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서 꼭 선발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사 방법은 아래 내용과 같은데요.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추후에 다시 안내를 드릴 거고 또 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거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강사님을 모셔서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강사님은 아이디어 오디션 김강호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제조하는 아이디어 오디션 플랫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고요. 502건의 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737개 제조사 풀을 하신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미션으로는 기술을 통해 제조를 혁신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고 이제 또 교육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그리고 참여하시면서 제조에 대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뭔가 고충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과 고충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을 모실 때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그 자료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예, 예. 저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시제품 관련돼 갖고 진행할게요. 좀 약간 간단해서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바로 커리큘럼으로 넘어가는 게 약간 좀 불편하긴 하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제품을 개발할 때부터 단계 일단 하드웨어 쪽에 말씀드릴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할 때 시장 조사하고 상품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 소리가 잠시만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제품을 기획하실 때, 상품 기획하고 조사하실 때, 유의할 점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은 저희가 제조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유통을 하실 때 그 감성적인 거냐,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제품들 자체가 시제품 위주인지 아니면은 그리고 이게 가성비 위주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어, 감성적인 거냐, 가성비 쪽이냐는 어떻게 파악하냐면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홈쇼핑, 이마트, 쿠팡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대량 생산을 해갖고 제조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게? 잠시만요. 약간 이게 오히려 대화를 안 하면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긴 한데 대량 생산 여러분들이 대량 생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10,000개에서 100,000개 그 정도 할 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만약에 1,000개, 대부분 500개, 1,000개 이 정도로 제조를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서 홈쇼핑이나 이마트, 쿠팡 아니면은 다른 곳들과 경쟁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기획하고 조사하실 때 실질적으로 감성적인 것을 쏘고하는 포인트들을 보시면 킥스타터, 와디즈, 헌샵, 텐바이텐처럼 가격으로 승부하기보다는 뭔가 아이디어나 디자인, 기술을 승부하는 데 쪽으로 많이 처음부터 시장 조사를 하시면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대부분 이제 그 얘기들 하시거든요. 아이디어가 좋은데 아니면 기술이 좋은데 디자인이 좋은데 이게 일단은 싸게 만들어서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는 저희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조하시려면은 일단은 설비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대량으로 생산하지 않으면은 단가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건 나중에 한번 Q&A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건 배제하고 저희 경험입니다. 이거니까 저희가 550건 진행하면서의 경험 말씀드리는 거고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약간 배제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벤치마킹하는 데들은 아까 쇼핑몰 같은 경우는 킥스타터나 와니즈, 펀샵 같은 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좀 어색한 게 제가 줌으로 강의를 안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소통 안 하면서 하려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불편함이 약간 있어가지고 어색한 건 약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갖고 지금 일단은 공정별로 안내를 드리면 제품이 머릿속에 있는 건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가지고도 진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품 디자인, 그 다음에 기구 설계,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보시면은 일단은 제품 디자인이 오늘 무엇인지 그리고 기구 설계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 여러분 보시면 일단 제품 디자인 안에 들어가는 용어들이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말 그대로 내가 이런 걸 만들고 싶어 아니면 나 이런 기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아이디어가 있고요. 컨셉 디자인의 정의를 말하면 컨셉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디자이너들이 약간 컨셉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날아다니는 컵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 날아다니는 컵에 대해서 컨셉을 잡는 뭐 여러분들이 그릴 수 없잖아요. 아니면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디자이너들이 컨셉 디자인을 잡아주고 이런 컨셉으로 하겠다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제품 디자인 회사들을 사용하게 되면 2개, 1개 정도의 컨셉 디자인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컨셉이 일치가 되면 컨셉 디자인은 주로 뭐 2D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손그림 아니면은 모델링으로 해서 주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컨셉을 머릿속에 있는 걸 구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택이 되고 나면 제품 디자인으로 들어간다.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소재나 컬러 이런 디테일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품을 일단 개발을 하려면 제품 디자인을 일단 우선 제일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가끔 물어보세요. 컨셉 디자인 뭐고 아이디어 뭐고 여기 그림 있는데 디자인 아니냐? 왜 제품 디자인이 외주를 맡으면 막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지. 이제 제품 디자인을 2가지로 좀 바라볼 수 있으신데요. 창업 기업이나 그 스타트업들이 하는 것들은 머릿속에 있는 벌써 아이디어가 있으시잖아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순수하게 제품 디자인, 어떤 소재, 어떤 컬러로 머릿속에 있는 거를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맞게 가격대에 맞게 제품 디자인을 하냐고 대기업들이 주로 제품 디자인을 의뢰할 때는 외주를 줄 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아웃소싱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저희는 전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품 디자인을 여러분 보시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제조가 될 수 있게 디자인하는 걸 제품 디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제품 디자인 외주를 주실 때 한 500만 원, 잠시만요. 시간 보면서 제품 디자인이 한 500만 원 정도 한다면 기구 설계도 최소 500만 원을 해요. 기구 설계가 이제 뭐냐는 질문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게 기구 설계를 왜 해야 되는 건지. 이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디자이너가 어떤 소재와 어떤 컬러, 어떤 크기,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 조사를 해서 외관을 만들었다면 기구 설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수치예요. 기구 설계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공차를 맞추고 실제로 기구 설계 엔지니어들이 하는 건 무엇이냐면 디자인은 누구나 예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디자인한 거를 양산할 수 있냐는 다른 얘기예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그 핸드폰을 반만한 모양으로 디자인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날라다니는 디자인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양산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설비 투자, 공장, 그리고 설비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기술로. 기구 설계하는 엔지니어는 실질적으로 겉에 표면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조 쪽으로 들어오시면 알루미늄이냐 철이냐 그 분야에 따라서 똑같은 금형을 만들더라도 완전히 달라져요. 이 안에 그리고 형합, 방수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떨어뜨렸을 때 충격을 얼마나 버텨야 되는지 플라스틱을 한다면 플라스틱의 소재는 무엇을 결정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플라스틱의 소재도 딱딱한 것부터 연한 것까지 색깔이 잘 먹는 것도 한 수백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그 수백 가지의 종류들이 다 수축이 달라요. 한마디로 부품과 부품을 딱 맞물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능을 하려면 기구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은 한마디로 형합을 맞추지만 소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저희는 이제 조금 더 기구 설계를 선택하실 때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여러분들 뭔가 제품을 하나 만들려면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은 이 안에 수십 가지의 부품들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벌써 시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품, 새로운 모양 아니면 새로운 소재의 부품을 만든다면 그 부품을 만드는 거는 개발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금융 파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개발비가 다 들어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구 설계 하시는 분이 저희 이제 스타트업 같이 소자본으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기구 설계를 선택하실 때는 얼마만큼 이 사람이 시중에 있는 트렌드의 기술과 상용화된 기술과 상용화된 부품에 대한 정보가 많냐예요. 그래서 기구 설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제품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줄 때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과 기구 설계는 거의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제품 디자이너는 예쁘게 만들고 시각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실적으로 어떻게 양산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구 설계 엔지니어한테 계속 그런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소재를 사용해도 됩니다.
건지, 이런 모양의 부품들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기술로 이런 기능이 나오는지에 대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기구 설계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구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비용일 수도 있어요. 뭐 제품 디자인, 오케이. 그것까지 이해했어.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기구 설계와 금형 제작이 시제품 제작의 거의 시제품 제작 넘어 제조에서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저희가 아까 55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도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정부 지원금을 받은 창업자분들 중에 거의 90%는 시제품에서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 그대로 샘플 하나 만들어 보고 제조로 못 넘어가고 다 스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대부분은 이제 자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판로가 없어서 아니면 내가 돈이 부족해서 이게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더 어려운 거는 막상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제조라는 분야가 상당히 전문 분야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대기업들도 분량을 만들어내잖아요. 제가 이따 나중에 이제 홈쇼핑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사례를 갖고 하나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기구 설계와 금형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해가 있고 의사결정도 할 줄은 모르셔도 되는데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끝내는. 하나 정확한 건 뭐냐면 기구 설계, 오케이, 알겠어. 그럼 기구 설계라는 게 소재를 선정하고 그 안에 공차, 기능을 구현하는 설계를 작업한다라는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는 그럼 기구 설계의 난이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시제품용이 있고요. 양산용이 있어요. 시제품용은 뭐냐면 하나를 만드는데 설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에서 10개 정도. 대량 생산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설계죠. 이거는 싸게 할 수 있어요. 뭐 만약에 양산용 기구 설계가 1,000만 원이라면 시제품용 기구 설계는 한 500만 원일 수 있어요. 그럼 양산용 기구 설계는 또 뭐냐? 처음부터 제품 디자인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소재와 부품과 금형의 구조로 설계를 잡는 거예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전문적 지식도 많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창업자분들이 난 일단 시제품부터 하나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 투자를 받건 정부 지원을 받건 잘 되면은 뭐 다시 양산용을 할게요. 이게 좀 달라요. 중견 제조사들은 저희한테 의뢰를 할 때 제품 디자인하고 기구 설계를 의뢰할 때 시제품용 기구 설계를 아예 의뢰하지 않으세요. 양산용으로 하죠. 왜냐면 그분들은 목적이 달라요. 이걸 처음부터 제조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양산용 기구 설계로 진행하고 시제품을 만드는 목적도 진짜 금으로 넘어가면 제조 분야로 이제 양산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샘플을 한두 개 만들어서 소비자 쪽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사용자 환경에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창업자분들은 일단 내 아이디어가 좋은지부터 확인하고 일단 시제품용 기구 설계로 그냥 싸게 일단 한번 만들어 볼래요. 정부 지원금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되시는데 그렇게 만들고 나면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한 3천만 원 6개월 정도 들어요. 평균. 시제품용 기구 설계하고 시제품 하나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6개월 정도 들고 3천만 원이 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이걸 갖고 나 이제 제조해야지. 금형 만들고 조립하고 호가공 한다겠다라고 하시면 그걸 이제 시제품용으로 만든 기구 설계가 있어 기구 설계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제조사하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 기구 설계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모든 견적을 낼 수 있어요. 제조 쪽에서는 양산용.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시제품용으로 만든 기구 설계 데이터를 갖고 금형 견적 주세요 그러면 금형회사들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확률이 커요. 이거 금형 안 나오는데요. 이거 다시 기구 설계해서 갖고 오셔야 된다. 그리고 다시 또 가시면은 기구 설계하는 비용을 또 다시 내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기구 설계를 또 많이 바꾸게 되면은 제품 디자인도 또 수정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 디자인 내에 형합을 잡고 기능을 잡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 디자인 바꾸고 기구 설계 바꾸려면 또 1,000에서 2천만 원이 또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또 다른 정부 지원금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포기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끝내는 제조해서 물건을 팔아야지만 어느 정도 원금 아니면 대박이라도 노려볼 수 있는데 그걸 안 하시고 처음부터 그냥 시제품용으로만 진행을 하시고 시제품용 설계는 너무 쉬워요. 대량 생산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와 제품 디자인은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약간 그 작품 하나 만든다 그냥. 그 생산이나 제조로 바라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건 나중에 Q&A 쪽에서 좀 더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비로 들어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조 분야는 크게 개발과 양산으로 나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게 또 개발 분야는 제품 디자인, 기구 설계, 회로 설계, 시제품 제작 여기까지를 개발이라 보고요. 양산은 가공을 할 것이냐, 대량 생산을 할 것이냐. 가공은 말 그대로 하나씩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주로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을 확률이 큰데 이런 것들은 설비의 큰 부품의 소량을 만들 때, 기어 같은 거를 깎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공. 근데 저희는 이제 주로 1000개, 2000개, 3000개 대량 생산을 하죠. 그건 이제 금형이라는 여러분이 보시는 붕어빵 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붕어빵 틀을 그냥 금형이라 예를 들어드리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품이 한 요만하면 금형의 크기는 한 300kg이 넘을 거예요. 완전 다른 사이즈로 나와요. 그게 그 금형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제품 뚝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부품 하나씩.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금형이 대량 생산 이렇게가 구조라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비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제품 디자인이 기본 3에서 500에서 1000 이건 약간 제품 디자인의 난이도 아니면 그 제품 디자인 회사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기구 설계는 대부분 상용화된 기술을 이용하실 시에는 대부분 제품 디자인비만큼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R&D가 필요한 개발이냐 R&D가 필요하지 않은 개발이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격이나 그런 시장의 데이터들은 R&D가 필요하지 않은 개발이에요. 상용화된 기술을 사용할 때. 근데 여기서 이제 개발비를 진짜 결정짓는 거는 그럼 R&D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 그러니까 R&D가 아니고 상용화된 기술을 쓰는 제품일 경우에는 제품 디자인, 기구 설계, 시제품까지 통상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 근데 R&D가 필요한 개발은 뭐냐면 진짜 이 기술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소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상용화된 기술이나 소재가 아니라면 그건 R&D가 필요해요. R&D가 필요한 개발은 이제 그때부터는 어, 실질적으로 이게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는 R&D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는 이제 제조 플랫폼이잖아요. 실적으로 R&D가 필요한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거는 인하우스에서 하시길 말씀드려요. 외주로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재를 개발하거나 어떤 뭔가 시중에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도 하시려면 그 핵심 기술은 그러니까 상용화된 게 아닌 거를 가지고 뭔가 외주를 개발한다는 건 너무 힘든 내용이고요. 그래서 R&D가 필요할 시에는 저희는 먼저 요새 물어보는 게 혹시 그 인하우스로 그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냐. 근데 대부분 그러시죠. 이거 해봐야지 알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외주해서 아니면은 그런 전문가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이때부터는 그리고 R&D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이거는 이제 비용이 막 억 단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생각은 해요. 과연 이게 진짜 전문 기술이 아닌데 R&D까지 해가면서 하면 이게 실용성이 있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번 요 안방그릴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한번 제가 한번 화면을 안방그릴 한번 띄워볼게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면 띄우고 하다 보면 뭔가 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안방그릴이라고 최근에 홈쇼핑에서 보시면 여러분 나이 때는 홈쇼핑을 안 볼 것 같긴 한데 한 40대, 50대, 60대가 많이 보시죠. 홈쇼핑을 보시면은 연기 먹는 그릴이라고 있을 거예요. 누르면은 연기가 싹 들어가는. 그 제품 같은 경우가 3년 전부터 거기는 원래 대원전기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밥솥을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중견 제조사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제조까지 하시던 업체였는데 이제 안방그릴이라는 그런 특허를 가지고 연기 먹는 그릴을 한 7, 8년 전에 만드셔서 업그레이드 하시다가 3년 전에 저희가 제품 디자인, 기구 설계, 시제품 제작 총 3번을 진행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판 거, 지금 현재 올해 팔고 있는 거, 내년에 팔고 있는 거 진행을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제품이 2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1,400억 정도가 홈쇼핑에서 판매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름 히트 친 거거든요. 중견기업이 만들었고, 그리고 개발은 국내에서 저희 주가가 다 진행을 하시고, 이 제조는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중국에서 저희가 중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보시기에는 뭐 간단하게 연기를 흡수하는 건데 무슨 R&D가 많이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세상에 없던 제품이었잖아요. 그 제조에서는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조금의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쓰면 그것 때문에 제조가 아예 실패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품 개발 디자인부터 단계라고 말씀드리면 제품 디자인, 기구 설계, 시제품 제작, 그 다음에 금형 제작들 각 부품별로 그리고 후처리, 도금, 그 다음에 품질 검사, 조립, 패킹 이 과정이 다 다른 공장이에요. 다 다른 공장이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제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잘못됐는데 그 90%를 출시하시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안방그릴 같은 경우도 그렇게 R&D를 진행하는데 그쪽에만 기본적으로 그런 걸 들어갈 때는 기본 2, 3억은 기본적으로 R&D를 투자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똑같은 안방그릴을 내년 모델로 또 제품 디자인하고 기구 설계하는데 왜 저희가 비용이 2,500만 원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제품 디자인하고 기구 설계를 하냐는데 오히려 그 중견 제조사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기구 설계, 그러니까 크기를 줄여달라는 거였거든요. 저희한테 의뢰하시기에 목적이 크기를 줄이면 모든 부품을 만져야 돼요. 모든 부품의 위치부터 바꾸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R&D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그 줄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용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R&D가 내가 필요하냐? 당연히 필요하다면 개발비는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요. R&D가 필요하지 상용화된 확정된 기술을 사용하신다면 R&D가 필요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한 2, 3천 정도에서 양산 설계까지도 진행이 가능하실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일단은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R&D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개발비에 또 하나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방수. 여러분들의 제품이 방수를 어느 정도 하는 거냐에 따라서 방수가 단계가 7단계 정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수가 높아질수록 제품이 방수해야 되는 등급이 높아질수록 개발비는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의 방수 정도까지는 상용화된 기술이죠. 근데 방수가 바닷물 몇 미터에서도 버텨야 된다는 제품이라면 그 개발비는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많이 올라가는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열 관련된 것도 실제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열을 컨트롤하는 기술 자체가 쉽지 않아요. 안방 그릴이 요번에 또 저희들이 의뢰한 거는 이 고기도 각 그릴 안에서도 각각의 온도들이 제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열이 몇 도가 됐을 때 제일 맛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리고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열에 관련돼서는 또 개발비가 올라가요. 그리고 안전 저희가 만들었 것 중에 어린이용 카시트 이런 안전 쪽으로 가버리면 개발비도 막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인증의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개발을 진행해야 된다면은 그거 자체가 비용을 많이 올라가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 회로 설계. 음, 예를 들면 회로 설계는 솔직히 회로 설계 관련된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일반 제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회로 설계는 겉모양을 잡더라도 그 프로그램상에서 버그가 상당히 생기거든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믹서기를 하나 만들어 아날로그 다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널리팝이라는 믹서기예요.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개발할 때는 다지기가 있고 그런데 아날로그인데 이거를 그 믹서기에서는 중견 회사입니다. 10년 이상의 믹서기를 만들었던 회사인데 이걸 디지털로 해서 홈쇼핑을 태우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회로 설계를 해서 디지털로 누르면 다지기가 되고 이거 누르면 빙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한 6개월 동안에 버그 없는 거를 검토하고 그 믹서기 회사가 그걸 런칭을 했어요. 홈쇼핑에. 근데
실질적으로 런칭을 하고 나서도 버그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각각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사용자 환경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벌써 판매를 한 걸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B2C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플이나 회로 설계에 관련된 제품을 만들 시에는 버그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품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C제품, 목업, 디자인 목업, 워킹 목업, 인증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C제품, 그러니까 원래 C제품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적인 C제품의 용어를 정의를 내리자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저희가 통용되는 걸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C제품은 실질적으로 개발이 끝나고 난 거를 금형,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샘플 금형을 파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제 제품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소비자 환경에서 한번 테스트해보자는 게 시제품이고요. 목업 같은 경우 실물 크기로 하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시제품과 목업을 거의 동일하게 쓰세요. 용어를.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시제품 목업을 동일하게 쓰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차이는 뭐냐면 디자인 목업과 워킹 목업은 차이가 있어요. 디자인 목업은 뭐냐면 뭔가 설계가 끝나고 디자인이 끝난 거를 디자인만 똑같이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기능은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비용은 좀 더 저렴하죠. 워킹 목업은 기능이나 그런 것도 동일하게 하게 만드는 걸 워킹 목업이라고 하고 그런 거는 워킹 목업은 당연히 비용이 더 비싸요. 그럼 디자인 목업을 왜 진행하냐? 실질적으로 기능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지 않는데 이런 부피감이나 왜냐면 설계 데이터나 디자인은 무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유형으로의 부피감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의 겉모습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진행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인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구 설계할 때 제품 디자인 인증할 때 이게 정기 인증, 전파 인증, 안전 인증 중에 인증에 해당되면은 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 엔지니어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인증,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 달라고. 시간이 잠시만요. 시간을 좀 보면서.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다른 이제 설계 데이터도 없는데 맨날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도대체 개발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냐? 나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아니면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 좋은 게 있는데 얼마 들어가냐 하면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냥 저희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발, 제품 디자인, 기구 설계, 시제품 제작까지 보통의 상용화된 기술을 이용하시는 약 3천만 원이 소요돼요. 그리고 이제 놀라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아닌 경우도 있으시지만 그리고 저희가 또 이분들이 금형을 만들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완제품 그리고 MOQ는 최소 발주 수량이죠. 그것까지 하는데 3천에서 1억까지가 소요돼요. 저희가 그래서 보면은 개발까지는 보통 3천만 원들이 소요되시고 일반 아이디어 제품이거나 디자인 제품이면 그리고 양산까지 진행하시는 3천에서 1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생각하시고 좀 예산을 구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제조가 제가 계속 요새는 이제 저희는 고객이 두 부류로 있어요. 원래 제조를 하시는 제조업체,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제품을 의뢰하는 경우와 스타트업체 제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 근데 이 통계 같은 경우는 보면 미국 쪽에서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약간 근데 저희는 처음에 원래는 저도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아이디어 플랫폼으로 창업을 시작했어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전. 그때 저희가 했던 건 뭐냐면 중기부하고 진행했던 거는 전 국민의 아이디어를 받아가 저희는 아이디어가 좋으면 이 아이디어에 투자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만약 아이디어 제품이라는 걸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 아이디어가 좋아야 된다 아니면 디자인이 좋아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좋으면 디자인이나 제조는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한 2만 5천 개의 아이디어가 사이트에 접속이 되고 한 4만 명 이상의 회원들로 발명가들로 해갖고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판매가 없으면 어떤 제조사도 투자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노력한 거는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팔로우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거는 저희가 현대홈쇼핑하고 계약 맺고 백화점 그리고 현대홈쇼핑, 공영홈쇼핑하고 총
20개의 제품을 홈쇼핑에 런칭하고 그 다음에 백화점에도 100개 정도 제품을 런칭해서 유통을 창업자들의 제품만요. 런칭해서 그렇게 공동사업으로 직원을 진행을 했는데 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있고 그 판로에 대해서 정부가 또 지원금을 줘서 또 그런 홈쇼핑에 생방송도 내보내고 백화점에도 들어가고 쿠팡도 들어가고 그 자리도 대기업들이 안 주니까 정부가 지원금을 그 자리나 시간대를 사갖고 준 거거든요. 저희가 그 운영사로서 다 입점을 시켰는데 또 판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아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판로가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아서 판로를 다 갖다가 창업진흥원에서 접수된 모든 제품에 대해서 MD들 한 50명에서 100명이 다 검토했을 거예요. 그 유통 채널에 태워서 판매할 수 있는 게 없는지 판단하고 태우기 위해서. 근데 대박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저희가 아까 널리팝이라는 믹서기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중견 제조사들 거를 저희가 제조하게 돼서 몇 개를 했는데 그런 건 홈쇼핑에서 엄청난 기술도 아닌데 400억이 나가는 거예요. 기술이 뭐 엄청나지도 않아요. 근데 중견 제조사들은 쉽게 50억, 100억을 파는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봤는데 저희가 이제 안방 그래도 어떻게 보면 1,400억이 나갔잖아요. 2년 동안에. 중견 제조사와 그런 창업 기업들과 뭐 어떤 게 다르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카피 제품을 많이 만들지만 뭔가 부족하잖아요. 똑같아요. 저희 창업자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만들어도 그 제품을 10년 만든 사람만큼의 고민을 하거나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뭔가 시중에 내보내면은 뭔가 부족해요. 예를 들면은 안방 그릴도 처음에 그러니까 믹서기도 그 칼날의 각도 믹서기로 말씀드리게 나을 것 같아요. 칼날의 각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실린더의 크기 그러니까 디자인이 예쁘다 기술이 예쁘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잘 갈리려면 이런 각도 이런 그 칼날의 각도 그리고 이 실린더의 크기와 그리고 이 소재의 특성 실린더의 그 소재의 특성 중견제조사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안방그릴이나 믹서기 거를 저희가 제품 디자인하고 기구 설계하면서 놀란 건 뭐냐면 그분들은 각 소재와 각 부품 하나하나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이유가 있고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에 왜 실리콘이 있는지 위쪽에 왜 빨간색이었는지 근데 문제는 저희 창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디테일이 당연히 없죠. 그거를 10년 동안 만들어 본 것도 아니고 처음 만드는 제품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반영했지만 막상 시장에 나가면 조악한 거예요. 제품이 뭔가 이상. 약간 중국 제품 같은 느낌 나는 거예요. 뭔가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 뭔가 품질 그러니까 조악화되는 건 뭐냐면 저희는 두 가지 사례더라고요. 품질이 좋아. 가끔 근데 창업자들 분들 중에 품질이 좋은 게 있어요. 근데 막상 보면은 소비자 가격이 다른 경쟁사 대비 두세 배가 높아요. 대부분은 품질이 조악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싸게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 인프라나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게 능력이라고 말씀드리는 뭐예요? 그런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그 제조사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창업 기업들보다 몸집이 훨씬 커요. 그래서 제조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조를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 그 10단계에서 한 단계에서만 문제가 생겨도 잘못되고 저희도 처음에 창업기업 아니면 저희가 만드는 제품들을 저희가 2018년도에 좀 말이 지금 무서우시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그래서 제조 플랫폼으로 바꾸고 제조를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한 550건의 프로젝트를 저희가 개발 제조를 했었는데 시행착오 당연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면서 코로나 때도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제조사들을 좀 더 대기업 1차 vendor로 품질 관리가 되는 제조사들로 많이 변경을 하면서 느낀 건 문제는 이 제조가 제대로 어느 정도 대조하고 품질이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요새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희가 이제 비싸게 스타 사례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나 기술 좋은데 이게 시중에 보니까 다이소에 보니까 아니면 이마트에 보니까 10,000원인데 나도 한 만 원에 팔아보려고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격은 아예 이래저래 10,000원에 팔 수가 없다고. 그 10,000원에 파는 분들은 이마트나 다이소 뭐 이런 데서 10,000원에 파는 제품들은
수백만 개를 만드는 인프라를 투자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만들어봤자 1000개, 3000개, 5000개 만드는 거잖아요. 무조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만들거나 한국에서 만들거나. 안방 그릴이 그랬어요. 안방 그릴이 한국에서 만들 땐 비쌌어요. 중국에서 40만 대씩 만드니까 싸지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만드는데 조립하는 분 100분이 달라붙어도 조립을 하시더라고요. 잠시만요. 채팅 좀. 어,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래저래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제가 말씀드린 건 10만 개, 100만 개를 하실 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싸게 만드는 거는 어느 정도는 불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비싸게 팔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드냐가 제 관건인 것 같아요. 소비자한테.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나중에 Q&A 때 물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첫째, 품질을 만들 수 있는 제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두 번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선에서 확보를 하실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제조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어, 뛰어난 제조사들은 저희가 거래하는 제조사들은 창업자나 디자인 회사들하고 직거래를 원래 안 해요.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직거래 하시는 업체들이지.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이게 제조 시장이 좀 애매한 게 창업 기업들이 고객이 아니에요.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100억, 500억 하는 1000억 하는 입장에서는 창업 기업들은 고객이 아니에요. 가서 견적을 달라고 해서 견적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창업 기업들은 점점 작은 제조사 위주로 가게 되고, 작은 제조사들은 아무래도 품질 관리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품질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품질이 나오지 않으면 또 시행착오를 겪고, 한번 요거는 조금 더 뒷단에 Q&A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제가 말하는 게 너무 빠르거나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채팅으로 문의하셔도 제가 그거에 답변하면서 같이 할게요. 저는 이렇게 피드백 없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홈쇼핑, 이마트, 쿠팡. 저도 아까 홈쇼핑에 20개 제품 런칭했었고, 공영 홈쇼핑, 현대 홈쇼핑이요. 그 이마트, 쿠팡, 그 다음에 백화점까지 런칭했는데, 창업기업들 건 실패하고 중견기업들 거는 다는 아니어도 꽤 성공적인 것들이 많죠. 그 안방그릴 아니면 그 널리팝 이런 것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가끔 그러면 우리 그 창업기업들 제품은 그럼 어디서 판매해야 되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킥스타터, 와리즈, 펀샵, 카카오 메이커스. 카카오 메이커스는 월 400만 명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는 품질이 기존 대형 제조사들이 만드는 것보다 품질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노하우가 없잖아요. 각각 부품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외주를 줘서도 아무리 해도 외주사는 그걸 만들어주는 데지, 그 노하우는 여러분들이 없기 때문에 품질은 대기업들이 만드는 걸 9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고 가격도 비싸요. 그래서 제가 킥스타터나 카카오 메이커스 쪽에 이런 쪽의 얼리 어도퍼들은 약간 가격이 비싸도 아니면 품질이 약간 떨어져도 감성적인 거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고 혁신적이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안방 그릴도 바로 홈쇼핑으로 못 갔어요. 비싸니까 진입을 할 수가 없고 품질이 안 되니까 진입을 못 해요. 아예 처음부터. 그 홈쇼핑은 납품하는 업체들은 평균 300억 이상 매출을 하는 업체들만 거래를 해요. 홈쇼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뭐 수수료를 말씀하시는데 수수료와 상관이 없이 못 가요. 입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드리는 건 일단 제품은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술, 혁신적인 디자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킥스타터나 와디즈, 펀샵 같은데 아니면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최대한 판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안하셔야 될 건 첫 제품의 품질은 대기업들에 비해서 한 90%밖에 안 될 거다. 아무리 잘하셔도. 그러면은 그런 뭔가 마케팅적 기술적인 게 들어가서,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1억, 저희가 제일 좋은 사례로 드는 건 저희가 진행했던 개발부터 양산까지 저희가 했던 스크린 골프, 집에서 스크린 골프 치는 시타 X라는 제품이 있어요. 저희, 저희 혹시 나중에 보시면 유튜브 채널에도 같이 인터뷰해 놓은 게 있긴 한데, 그분 같은 경우 1인 창업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개발부터 저희한테 양산까지 싹 다 해달라고 하셔서 집에서 TV하고 연결해서 스크린 골프 치는 그런 제품인데 만들었는데 그분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킥스타터나 크라우드 펀딩 쪽에서 7억을 펀딩을 받으셨고요. 실질적으로 개발부터 제조에 사용한 비용이 1억에서 3억 사이일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익이 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홈쇼핑 이마트 쿠팡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팔 수 있는 데도 아니에요. 일단 왜 못 파냐면 품질과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뭐 Q&A에서 좀 더 누가 질문해 주시면 왜 그런지 좀 더 말씀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킥스타터, 와디즈, 펀샵, 카카오 메이커스 정도에서 뭔가 스토리를 갖고 판매를 해야 되고 거기서 잘 되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 완빵그릴도 그런 뭔가 편집샵 같은 데 판매가 만 대가 들어오면서 위기를 극복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어려웠던 시절도 있고요, 완빵그릴이. 그리고 거기서 반응이 일단 있었고 근데 시장에서 계속 가격이 너무 비싸다, 품질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끝내는 그런 품질과 가격을 잡기 위해서 중국과 국내에서 다시 개발을 진행해서 홈쇼핑에 런칭에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일단 얼리 어답터 층에서 먼저 판매를 진행하셔서 성공 레코드나 그런 걸 갖고 검증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한 3에서 1억 정도 투자하시면 최소한 정부 지원금 정도 하나 정도 받으셨을 거고요. 그럼 최소한 열심히 판매를 하셔서 1000개에서 3000개를 찍은 다음에 1억 정도 이상 판매를 하시면 크게 손해는 안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손익분기까지는 오실 수 있고 그 다음은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진짜 대박이 될지 안 될지는 대박이 될 수도 있고 뭐 중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10억 하는 것도 말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창업기업 중에 또 고가로 팔아서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연 10억 정도 해요. 근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가 비싸요. 근데 마진율이 50%예요. 20만 원인데 10만 원이 본인들이 남아요. 근데 연매출을 10억 하시더라고요. 몇 년을 계속. 카시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업체가, 그것도 전략이에요. 근데 그 업체는 이제 홈쇼핑을 가기 위해서 지금 뭔가, 소재나 이런 제조 라인을 바꾸고 계시긴 하거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도 비싸다고 안 팔리는 게 아니고 비쌀 수 있는 요소로 개발 안 하시면 가격이나 뭐 이런 걸로는 아예 승부가 안 돼요. 기존에 있는 제조사들과의 경쟁에서. 저희가 경험적으로 그렇고요.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시장에 보면은 뭐 저희가 또 말씀드릴 거는 뭐 제조 시장에서 분쟁이 저희도 이제 처음에 550건 연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연결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저희 책임하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초반에는 저희가 한 100건 정도에서 한 150건은 중개였을 거예요. 2018년도에. 100건에 100건이 다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막 중간에 있으니까 막 사기꾼이다 욕도 먹고 했는데 보니까 이 제조 분야가 저희는 이제 제조의 비전문가고요. 그리고 제조사들은 제조 전문가고, 근데 문제는 이분들은 서비스화되어 있지 않아요. 반대로 보면 저희는 20대, 30대, 40대인데 고객이 제조사들은 50대, 60대, 70대예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제조라는 시장 자체가 금형이라는 게 보시면 어디 가면 5천만 원, 어디 가면 1,000만 원, 어디 가면 2억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제조 시장이 아직 다 맞춤이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작업 지시가 서로 간에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기꾼이라 그래요. 제조자 쪽은 창업자들하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창업자들은 제조사들이 그러니까 인식이 안 좋아하는데 저희는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걸 표준화하는 회사잖아요. 어떻게 하면 분쟁을 최소화하고 서로 고객이 그러니까 저희도 최근에 이제 이거는 하나의 사례예요. 저희가 그냥 왜 이런 것까지 개발을 해서 하냐면까지 그냥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외주사들과 할때 그 작업 지시가 서로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업자분들은 가끔 와가지고 저 이런 느낌 나게 해주세요 그러시는데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갖다 주셔도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똑같은 제품도 플라스틱 안에서도 소재의 특성이 다 달라요. 이게 이제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명확하게 지시 안 내려주시고 개발 회사나 아니면은 제조사가 그거에 대해서 잘해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분쟁은 그래서 100이면 100 무조건 생기시고요. 그래서 그 분쟁 속에서 끝내 제품이 안 나와요. 저희도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시간적인 거요? 예. 어, 잠시만요. 저희가 8시 20분까지 일단 제시한 거죠? 30, 45분까지요? 일단 저희가,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적인 것 때문에 좀 확인하는 것 때문에 잠시 얘기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제일 아까 설계까지가 마무리가 되는, 기구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보니까 제조의 성공 유무를 판단 지표는 금형입니다. 금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금형 설계에 관련된 건 애플도 인하우스로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끝내는 이 금형 설계를, 그러니까 LG전자도 그렇고, 금형은 만드는 건 외주줄 수 있지만, 이 설계 노하우, 그리고 만드는 것까지. 왜 저희가 보니까 금형이 잘 나오면 제조는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고요. 금형이 잘못 나오면, 지금 이게 금형의 설계도 아래가 보이실 거예요. 금형이 잘못 나오면 아무리 뒷단에서 노력을 해도 제품은 실패해요. 될 수가 않아요. 이 찍어내는 것 자체가 정확한 기술력. 그래서 금형을 그러면은 끝내는 금형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형이 세계 5위 그리고 수출은 한 2위 정도 될 거예요. 10조 정도. 그러니까 금형 기술력은 상당한 나라인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이 설계도면을 주더라도 이 금형을 어떻게 제작할지 금형 회사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떤 데는 1단으로 만들 거야. 어떤 데는 2단으로 할 거야. 어떤 데는 3단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금형 견적이 다 다르겠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자기네 경험하에서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틀렸다 맞다가 아닌데, 그러니까 LG전자도 그 고민을 했대요. 구매부도 연구소에서 금형을 사달라고 하는데 LG전자가 갖고 있는 금형회사들은 얼마나 검증된 좋은 회사들이겠어요. 그런데도 견적이 1,000만 원, 5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오니까 구매부에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금형을 사야 되냐 도대체.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냐. 그래서 LG전자가 1년 반 동안 거기서 갖고 있는 금형을 만들었던 데이터들을 갖고 끝내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원천 기술을 만든 건 가상의 설계를 하고 LG전자 내에서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가상 설계하는 걸 가지고 단가를 놓으면 제품은 동일한 거잖아요.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견적을 받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 원천 기술에 저희가 업데이트한 건 뭐냐면 저희는 도면이 오면 저희 소프트웨어는 가상의 설계를 소프트웨어가 해요. 그러면 이 가상의 설계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거의 99 이상 정확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한마디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부품, 어떤 소재를 써서 이건 얼마나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 그럼 그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 화면에 보시면 가상의 설계를 한 거를 기준을 잡고 저희는 이 상태에서 각각의 금융업체들의 그런 각 시간당의 단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리면 기본적으로 중국 업체부터 한국 제조사들끼리 똑같은 동일 제품의 견적들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개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도 똑같았어요. 기준이 있어야지 뭔가 내고도 할 수 있고 품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2단 금형을 제출한 사람과 1단 금형을 갖고 저희가 어떻게 가격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이거는 저희가 금형 쪽에서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작업 지시를 명확하게 해서 어떤 부품을 어느 위치에 무슨 소재를 써라까지 작업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작업 지시나 이런 게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명확한 작업 지시 없이 뭐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느낌 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필패예요. 개발 쪽도 필패지만 아까 말씀한 제조 쪽에 들어오시면 무조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 그 정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품 디자인하고 기구 설계 단계에서 기구 설계 엔지니어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각각의 소재의 특성, 실리콘은 경도를 몇으로 한다까지는 기구 설계가 다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플라스틱 소재는 ABS 무슨 컬러로 어디에 쓸 거고 외관은 무슨 이거 기구 설계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구 설계가 근데 기구 설계비를 아낄 게 아니고 기구 설계를 진짜 잘하시는 분을 써야지만 그분이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서 제조의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견적도 받고. 그러지 않으면은 제품을 개발하는 내내 이게 분쟁 쪽에 있을 확률이 큽니다. 여기도 있네요. 이런 느낌 나게 만들어주세요는 근데 대부분 이러세요. 저는 이해는 해요. 당연히 제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이런 느낌 나게 만들어주세요는 제품 디자인하고 기구 설계 단계에서 끝내셔야 돼요.
여기서 모든 결정이 나왔고 하다못해 어떤 거냐면요. 외관의 색깔도 패턴 넘버부터 정확하게 디자이너가 결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작업 시방서라고 나와요. 설계가 딱 끝나면 시방서가 딱 나와서 각각의 부품은 무슨 소재, 무슨 후가고, 무슨 처리, 부품마다. 그거를 기구 설계 업체가 만들어내야 돼요. 시방서를. 그거를 갖고서 제조사와 얘기를 시작하면 이제 제조단으로 가면 기구 설계하고도 좀 이슈가 있어요. 제조는 설비에 대한 제한이 있잖아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건 되고 어떤 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기구 설계가 또 그걸 갖고 약간의 미세하게 하는데 기구 설계 쪽에서 그 모든 게 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제조사들과는 그 기준을 갖고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3D 모델링 하나만 갖고서 기구 설계 됐다고 하시는데 이제 기구 설계 업체한테 받아야 될 게 2D 도면, 각 부품에 대한 파트 리스트, 후가공 아니, 처리, 콧좀 아니,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은 기획, 제조 쪽으로 들어온다 해도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지만 전문적인 기술을 공부하기는 힘드세요. 저희도 안 해요. 저희 PM들도 저희는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이런 건 얼마야라는 걸 만드는 사람들이지, 그 실제로 기술적으로 가면 너무 방대해요, 기술이. 솔직히 스터디할 수도 있는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 제품은 저는 만약에 날아다니는 컵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럼 이 타겟이 누구냐는데, 가끔 뭐 20대 여성입니다, 30,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벌써,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나는 품질이 약간 떨어질 것이고, 근데 혁신적이거나 뭔가 창의적이거나 기술이 좋을 수는 있죠. 그리고 소비자가도 비쌀 거야. 나는 소량 생산할 거기 때문에. 대량 생산은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조 수량에 맞게 그러니까 유통 채널은 뭐냐면 각각의 유통 채널들은 성격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홈쇼핑 같은 경우는 40대, 50대, 60대를 타겟으로 4인 가구에 대한 제품들만 팔아요. 그리고 최소 1시간 내에 2억 이상 팔 수 있는 제품.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 팔다 보니까 5만 원 이상의 제품만 팔아요. 뭐 가성비, 근데 홈쇼핑은 1시간 동안 얘기해야 되니까 아이디어 제품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1시간 동안 뭔가 소구를 해야 돼요. 쇼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최소 소구 포인트가 3개인 거. 이마트 같은 경우는 가성비입니다. 싸고 좋고 품질 싸고 필수품을 파는 데예요. 아이디어 제품을 파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통 채널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려요. 뭐 20대 여성 뭐 대학생으로 하겠다 그런 타겟도 좋은데 뭐 일일이 가서 팔 수 없잖아요. 뭐 쇼핑을 만든다고 누가 들어올 것도 아니고. 근데 유통 채널을 선정하셔야 되는데 나는 킥스타터에 맞는지 카카오 메이커스에 맞는지 와디지에 맞는지 펀샵에 맞는지 아니면 쿠팡에 맞는지 그 유통 채널을 좀 명확하게 하시면 그 유통 채널들이 요구하는 사양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홈쇼핑 얘기 드렸지만 40대, 50대, 60대 4인 가구 이상의 제품만 팔 거야. 그리고 아이디어나 디자인이나 1시간 동안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소재의 아이템을 개발해 줘요. 똑같은 믹서기를 만들어도 이마트에서 잘 팔리는 게 있고 홈쇼핑에서 잘 팔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게 좋냐가 아니고 그 타겟이 모여있는 고객과 제가 다이소 갔을 때는 싼 걸 살 거고요. 고객이 제가 40대 남자지만 또 백화점 갔을 때 하는 행동이 다르고요. 홈쇼핑 볼 때 달라요. 약간 어떻게 보면 유통 채널들이 더 고객들을 세분화해서 모아놨기 때문에 유통 채널들을 이해하시고 제품 개발하시면 좋고 주변 제조사들은 처음부터 이거 홈쇼핑 제품, 이거 이마트 제품, 아니면 쿠팡용 그 결정하고서 제품 개발을 시작하세요. 저희한테.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잘 팔리는 건 좀 드물죠. 그런 제품. 음, 일단 이 정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오히려 Q&A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불편한 점도 있고 오히려 10분 정도 쉬었다가 Q&A를 통해서 지금 시간이 8시 10분이니까 8시 20분에 오히려 Q&A를 한 2, 30분 정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10분 동안 휴식 시간 갖고 다시 참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예.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실까요? 이거 화면 공유 중인 거 맞죠? 음, 이제 책상으로 더 원하시니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먼저 해봐도 될까요? 아, 예, 네, 좋습니다. 지금 여기 전문대 틀의 학생 창업팀들이 이제 대부분 다 예비 창업자 팀들인데, 예. 이제 뭐 제조를 하려고 하는 학생팀이 있고, 또 요식업적으로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분야가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예. 분야 상관없이 일단 그 시제품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으실지, 아, 시제품 제작에 그,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 뭐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혹시? 어, 그 분야마다 솔직히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일단 시제품 제작 분야에 보면은 의류 쪽 있고, 의류 쪽도 있고요. 화장품 쪽도 있고, 그다음 플라스틱, 고무, 쇠를 사용해서 만드는 제조, 공산품 쪽이죠. 그리고 아까 요식업 쪽, 어, 완전히 제조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제조는 이 공산품 위주의 제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고무나 쇠를 써서 만드는 뭔가 제품들, 일상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제품들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고, 오히려 요식업 쪽이나 아니면은 다른 쪽은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일상 생활용품 아니면 공산품들과는 다르게 개발비도 조금 더 덜 들어가고, 어, 난이도도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일 재료 분야 중에서 제일 광범위하면서 난이도 높은 분야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음, 오늘 내용하고는 다른 분야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하네요. 시제품 할 때 제가 고민이 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걸 사업이라 생각하신다면은 양산형 기구 설계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팁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대학 학생 창업팀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음, 그러면 제가 한 팀을 좀 집어서 한번, 어, 은장대학교의 김희순 대표님, 팀원님, 혹시 잘 듣고 계신가요? 음, 지금 채팅으로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대표님 채팅 내용 보시고 계실까요? 네,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잠깐만요.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제품을 완성도 높게 누구나 제작하고 싶을 텐데, 그래도 제작을 하다 보면 아쉽고 그런데, 제품화 한다고 하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 제품화 한다고 하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되면, 이제 금형 제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 여기서 이제 제품화라는 게 약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기구 설계까지가 완료가 되시면은 기본적으로 제조를 하시는 업체들, 그러니까 제조를 하실 거면 시제품까지 하시고 시제품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금형 제작으로 들어가시죠. 단 금형 제작이 이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투자를 최소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세요. 그리고 금형 제작은 한 번 하시면 뒤로 후퇴를 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금형 하나가 500kg 이상. 한 번 깎으면은 뒤로 뭔가 수정 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이제 금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양산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시작과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금형이.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금형 제작을 좀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깎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반대로 보시면 왜 애플, 삼성, LG전자가 금형을 다 인하우스로 하는지 고민해 보셔도 돼요. 끝내 그 기술력과 그 노하우가 상당히 제품의 결정을 짓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음, 금융업체를 잘 선정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어떻게든지 해결이 가능해요. 금융을 업체를 잘못 선정하고 거기서 잘못 파시면 저희도 보니까 금융을 잘못 파면 그 프로젝트는 실패하더라고요. 근데 금융이 제대로 파시면 그 프로젝트는 거의 실패하지 않아요. 끝까지. 제품화되는 데까지 성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내용이 약간 아쉽다 막 그런 게 있는데 어, 어느 정도 선에서는 타협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소한 시제품까지 만들었을 때는 뭔가 아쉬운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쉽다는 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품질이 떨어지는 것과 내가 넣고 싶은 기능을 더 추가하고 싶을 때 저희는 후자일 때는 더 이상 기능 추가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기능이 추가된다는 건 비용이 점점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핵심 기능에 좀 집중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품질이 떨어지는 거 그거는 이제 좀 고민해 보셔야죠.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품질이 좀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설계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제품 디자인 단계에 수정을 좀 더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문 제조사들은 제조할 때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이유가 소비자들이 이런 환경을 썼을 때 품질이 버티나? 괜찮나? 를 테스트해 보는 거니까 음, 품질이 떨어지는 데는 계속 수정 보완을 하시는 게 맞다고 개발 단계에서요. 질문이 또 다른 게 있네요. 아, 일단 3D 프린팅. 이제 여기서부터 이슈, 이거 좀 이제 실무적인 건데, 여러분들 그 3D 프린팅은 3D 프린팅하는 설계와 양산용 기구 설계는 완전 다른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제품을 3D 프린팅으로 뭐 만들었다 해도 겉모양의 완성도 떨어진 건 두 번째 치고 그 설계가 다른 설계예요. 아예. 그럼 3D 프린팅으로 실질적으로 시제품을 만드는 거는 어떤 걸 저희가 주로 하시면요. 뭔가 제품 하나를 만들면 그 안에 부품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뭐 이런 부품으로 이런 기능이 구현될까? 그런 거 테스트할 때는 3D 프린팅을 써봐요. 근데 아까 3D 프린트, 기구 설계를 할 때 3D 프린팅으로 나오는 기구 설계를 하면 그거는 되게 쉽습니다. 아까 이제 그게 모범용 3D 프린팅입니다. 그거는 금형의 살빼기라든지 금형의 그런 구조라든지 제품의 형합 이런 거 안 봐도 3D 프린팅은 아니면 가공 하나 깎 시제품은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소재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3D 프린팅은 제품을 3D 프린팅을 만들어 보진 않고요. 중견 제조사들은 그러니까 전문 제조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양산 설계로 만들어 놓고 그걸 3D 프린팅이나 시제품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경우도 있어도 근데 창업자분들은 가끔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아니면 가공을 할 수 있는 기구 설계를 하시고 그것만 진행하시는데 그거는 금형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데이터들은. 그래갖고 보시면 양산용으로 하고 3D 프린터나 CF 제작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요. 거기서 기능적인 거나 문제나 외관에 문제가 있으면 약간 수정 보완하고 바로 금형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같은 경우는 아까 위쪽에 자세히 좀 더 로스 생긴다라고 질문 주신 거 보면은 3D 프린팅을 계속 하시는 건 기능이 안 될 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뭔가 기능이나 뭔가 그런 부품의 구현이 안 돼서 뭔가 검증되지 않았을 때 하는 거고 검증이 됐다면은 양산용 설계를 갖고 시제품을 하나 만들어 보고 바로 금형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질문을 보면은 그 소재 선정에 대해서 솔직히 소재가 너무 많고요. 소재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과 실리콘을 만났을 때 쇠와 실리콘이 만나요. 이런 특성들은 기구 설계하는 분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아까 그래서 제가 외주사를 설정하실 때 그 기구 설계하시는 분이 그 제품의 진짜 양산을 해본 경험이 유사한 제품 그리고 소재에 대한 이해도 또 그분들이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품 디자이너는 컬러나 이런 소재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고 전문적인 소재에 대한 그런 특성, 수축, 형합 이런 관련된 거는 지금 마지막 거는 외주사를 통하실 때 기구설계 업체에 대한 능력이 그런 거를 다 말씀하시면 기구설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각 부품에 대한 소재, 금형 설계, 그리고 2D 도면, 그 다음에 후처리. 어떤 건 샌딩을 치고 어떤 거는 도금을 하고 어떤 거는 아노다이징을 철하라까지. 그런 거는 기구설계 엔지니어가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중국 부품이고, 이거는 국내 제작이고, 이거는 뭐 금형 제작이고. 그래서 기구 설계 하시는 분의 실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기구 설계 하시는 분의 실력, 그 다음에 금형직.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제조가 성공적으로 되냐 안 되냐를 결정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부족하면 다시 한번 물어봐 주셔도 돼요. 아니면은 다른 의구심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말씀해 주셔도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일회용 채용기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예. 혹시 질문 있으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히려 제품 디자인 회사보다 디자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한 2만 개 정도 있을 거예요. 디자인 회사보다 디자인 회사하고 설계 회사가 같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 협력업체, 저희도 디자인 회사랑 50군데 이상 사용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업체들 50군데하고 일을 해봤고 그 중에서 저희가 검증됐다라고 해서 저희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계약해서 하는 데는 어떤 업체들이냐면 저희가 해봤을 때 설계에 대한 능력, 삼성의 공기청정기를 설계하는 회사. 근데 디자인도 플러스로 같이 잘하는 회사. 그러니까 설계에 기반을 둔 제품 디자인 회사들을 저희는 선호해요. 일을 할 때. 근데 되게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계 능력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도 좀 몇 번 어려운 경험을 했었는데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10건 정도 계약을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게 그분의 스펙이나 그 업체의 업력을 봤을 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건데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만족스럽지 않게 설계가 되고 근데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이력만 보고 선정할 수도 없고요. 포트폴리오 보는 것도 의미가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근데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죠. 저희는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 줘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한 능력이 진짜 되는지 보고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동안 작은 거 중간 사이즈로 서비스하는 것과
능력을 보고서 서서히 거래 금액을 키워요. 안 그러면은 그 이력만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저희도 그것 때문에 한 50개 업체 쓰면서 디자인 업체들 고생했고, 지금 남아있는 업체들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좋은 관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검증하고, 제조사들도 그래요. 뭐 말로는 다 좋은 뭐 공장과 그런 거 갖고 있지만, 작게 시작을 해봐요, 거래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수가 없죠.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가 많으니까 작은 거 위주로 테스트해보는데,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하나니까, 오히려 제조사들이 거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약간 주위에서 잘 소개받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어, 질문 어렵지는 않아요. 저도 이 고민은 그냥 사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한 5년 전에 요거트 제품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판단 내리기가 어렵냐면 중견 제조사들도 어려워요. 10년 이상 막 사업 크게 하시는 분, 그 회장님, 사장님들도 어려워해요. 언제 이걸 디자인을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정도면 출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안방그릴 요번에 저희가 내년 신제품을 또 디자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해준 게 대박이 났잖아요. 또 요번에 한 것도 괜찮고 또 괜찮아서 근데 그 사장님이 최근에 저번 주에 만났을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솔직히 저번에 요번에 했던 디자인이 별로였대요. 본인은. 그런데 유통 채널 쪽에서 유통하는 업자들이 좋다라고 해서 그냥 출시를 했는데 너무 잘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저희가 내년 디자인을 해갖고 갔는데 그냥 판단을 안 하시겠다 그러시냐고 사장님이 이 판매하는 마케터들하고 얘기해보고 피드백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히트를 치고 그래도 1,400억이면 많이 판 거잖아요. 작은 회사가. 그런데도 그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한테 이제 가끔 물어보세요. 이 디자인이면 되겠냐? 이 정도면 출시해. 저희도 많은 걸 놓쳤습니다.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옛날에 그건 저희 같이 안 합니다라고 했던 것 중에 대박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짜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현대 홈쇼핑 MD들도 같은 얘기를 해요. 어떤 게 대박 날지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일단 그건 하나 안다고 있어요. 어떤 게 망할지는 알겠대요. 근데 대박 날지는 그 창업자분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리고 그러니까 MCT 가공하고 3D 프린팅을 하셨다라는 거니까 시제품을 좀 하시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그 판단은 일단은 그거 어느 채널에 팔기로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간에 그 판매하는 업자들의 그러니까 왜냐면 소비자를 다 만나보고 의견을 구하면 좋지만 그렇게 소비자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창업자분이 판매하고자 하는 채널에 그 유통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 회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가 저희도 그렇거든요. 저희만 아니고 제휴사들도 좋은 제품이 있으면 서로 하려고 해요. 오히려 약간의 투자도 하려고 해요. 역으로. 그러니까 한번 그쪽에 유통회사하고 얘기해보면 좀 더 근데 대표님 제품이 이마트 제품이 아닌데 이마트하고 얘기해보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유통 채널에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유통 채널의 담당자라고 얘기해보면 정확한 피드백을 좀 더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어, 아니요, 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 물건 안 살 사람한테 물어보시는 건 손해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제 제품이 킥스타터에 맞는 제품인데, 홈쇼핑이나 이마트 담당자들하고 얘기해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피드백. 왜냐면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최대한 창업자님의 제품의 타겟, 유통 채널 담당자분의 의견이 중요하다. 아까 똑같은 디자인 아이디어도
다이소에서 팔 때하고 이마트에 팔 때하고 백화점에 팔 때 다르게 기억해요. 똑같은 아이디어나 기술이어도요. 그러면 다이소 가면은 다이소에 맞게 제조 사양을 말할 거고요. 이마트 가면 이마트에 맞게, 백화점 가면 백화점에 맞게 하기 때문에 세 군데 잘 팔리는 건 없거든요. 백화점 걸 다이소에서 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한 타겟한테만 물어보는 게 중요하세요. 저 그래갖고 가끔 제 주위에 물어봤는데요. 이 얘기할 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은 제 제품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는 필수품이 아닐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필수품은 무조건 생활에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옆에 보시면 아이디어 제품 몇 개 쓰고 계신가요? 디자인 제품이나 기술 제품?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 그쪽 그러니까 소수를 제외하고서는 그 제품을 구매해 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초창기 때는. 시장에 진입할 때는. 좀 약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말씀드린 게.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면 매니저님 한 번만 더 받고 할까요? 어떻게 질문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어, 뭐, 세팅으로 지금 작성 중일 수도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제가 한 가지 그러면은 학생들이 만약에 작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저도 질문을 드려보면, 뭐, 대표님께서 처음에 시제품, 이제 예비 창업팀들이니까, 이제 처음에 시제품 만드시면서 혹시 대표님이 느끼셨을 때 가장 힘드셨던 고민이 어떤 것이 있으셨는지, 대표님이 느끼셨던 그 고민이 어찌 보면 학생 창업팀들도 동일한 고민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대표님, 저는 네. 처음에 이게 난처했던 게 제품 디자인과 기구 설계가 과연 진짜 이게 비싸야 되나?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엄청난 창의적인 걸 대부분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희가 제품 디자인 회사들과도 거래를 해보고 과연 기구 설계는 뭔데 이렇게 비용을 많이 요구하지? 그러니까 뭐 디자인이 500이면 기구 설계비도 500만 원이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돈이죠. 창업하면 돈이 없는데 돈은 부족한데 어, 세- 막상 물어보면 다 천 단위고 금액들이 좀 잘한다 싶으면은 뭐 몇 천이고 다. 그래서 그 괴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그 공급하는 입장이니까 왜 그런지는 전 이해했는데 초창기 때 저희가 의뢰할 때에는 그 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조라는 시장 자체가 보시면은 저희가 왜 분쟁도 여기가 심각하냐라고 보면 금액이 다 천 단위가 넘어요. 거래 금액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 한 대를 그냥 사시는 거거든요. 창업자분들도. 차 한 대를 뭔가 사는 건데 만족스럽게 안 나오니까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자분들이 저는 이해하는데 또 제조사 사람들, 제조자분들의 입장을 보면 어, 똑같은 핸드폰 금형을 파도 삼성은 2억이면 2억인데 창업자분들은 2천만 원밖에 없다 했죠. 2천만 원짜리 수준의 품질을 파줬는데 창업자분들은 맨날 대기업 제품 위주로 눈에 봐오다 보니까 품질을 돈은 2천만 원 주고 2억 정도의 품질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한테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상당하구나 양쪽이. 근데 저는 또 제도사 말씀을 드리면 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결되는 그게 왜 비싼지에 대한 걸 잘 모르고서 사용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겼다면 저는 이제 저희도 하는 역할이 그렇지만 천 원이면 왜 천 원인지 만 원이면 왜 만 원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저희도 이제 그런 걸 좀 표준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건 왜 500만 원이고 이건 왜 1000만 원인지. 근데 그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작업을 진행하시면 분쟁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구 설계, 제품 디자인, 제가 저희 PM들한테 하는
저희는 이제 그런 것도 만들긴 했는데 제조 용어 사전이라고 저희끼리 그러니까 제조 전문가들이 아닌 우리들은 각각의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때문에 왜냐면 그 용어들을 이해 못하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용어 정도는 이해하고 최소한 제품 디자인은 뭐고 기구 설계는 뭐고 금형은 뭔지 이 세 개는 진짜 이해를 하시고 작업 지시나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기구 설계도 계약을 하실 때 꼭 저희도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양산용인지 시제품용인지 얘기를 하다 보면 두리뭉실하게 양산해 줄 것처럼 양산용 설계이긴 한데 막상 나중에 가서 분쟁 생기면 야, 그때 내가 시제품 하나 해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저희는 계약서나 이제 여러분들 견적서에 양산용인지 모범용인지를 설계가 그걸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약 견적서에 계약하실 때. 그리고 이거는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생각이 나서 그런데 IoT 쪽이나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드웨어하고 접목하시는 경우들은 특히 품질 관리나 개발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좀 검토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왜 시중에 보면 IoT 제품들이 되게 성공적인 사례들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이제 하시는 분 케이스도 많이 봤는데 그런 거는 일단 IoT나 뭔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 아까 버그 말씀드렸듯이 손대면 억이 넘어갑니다. 억에서 2억이 넘어가요. 개발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이 가요. 근데 다 만들었더라도 문제는 시장에서 트렌드가 이 말씀.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그거 1년 이상 만약에 정부 지원금만 받아서 계속 개발하다 보면 제품 기술이나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는 트렌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품 2년 걸려서 만들면 그건 트렌드가 끝났을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대기업들이나 중견 제조사들은 딱 기획 단계부터 양산까지를 6개월 안에 끝내려고 노력해요. 더 빨라지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좋았던 아이디어지 지금은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제가 정부 지원금 받는 것도 하나 정도가 적정하지 계속 그거를 1년, 2년, 원천 기술이 아닙니다. 원천 기술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트렌드를 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데 원천 기술이 아닌데 디자인성 아니면 기술성, 아이디어성으로 만드는 제품을 한 2년 뒤에 출시한다? 그러면 트렌드가 끝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홈쇼핑은 아예 그렇게 얘기하세요. 6개월 내에 제품 가지고 만들 거 아니면 검토도 안 하겠다. 음, 음, 일단 오늘 사례를 말씀해 오늘 진행했던 프로젝트 뭐 이름을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의료기기 쪽인데 기술이 막혔을 때 그분은 이제 컴퓨터 공학 박사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런 소프트웨어나 신전도 이런 건 잘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드웨어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상담할 때보다는 엔지니어들과 얘기했는데 그런 기술은 뭐냐면 어, 이 밴드 관련된 건데 이 밴드 하드웨어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자체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데 이 밴드를 만들 때 이분은 이 소프트웨어 공학 박사 이제 두 가지 연구를 한 거예요. 중국 거에다가 본인들이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과 한국에서 자체 개발하는 건데 둘 중에 어떤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건 기술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사용하는 풀들이 있어요. 풀들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공고를 올리고 이 기술에 대해서 경험을 갖고 있거나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 업체를 소싱을 해요. 그럼 역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바스라는 삼성 1차 밴드 개발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업체가 그거를 3년 동안 개발한 경험이 있었어요. 유사한 거를. 그래서 중국 제품으로 개발해봤던 경험도 있고 그 제품을 한국에서 직접 시제품까지 만든 경험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미팅을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기술적인 게 다 해결이 됐던 거죠. 하드웨어를 만들 때 어떤 장단점이 있고 끝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외주사들 어떻게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인하우스라는 건 되게 제한적이에요. 아까 창업자분은 프로그램 쪽의 전문가지만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펌웨어 정도? 그런 신전도에 관련된 의료 쪽만 개발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하드웨어는 다 외주를 주셔야 되는데,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풀이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 원천 기술이 막혔을 때는 더 넓은 풀에서 그걸 해보았거나 그런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는 개발사나 외주사 아니면 전문가들 하고 미팅을 진행하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A라는 업체는 상용화된 기술을 되게 빠르게 잘 개발하는 업체고 B라는 업체는 의료기기 쪽에 R&D만 잘하는 업체예요. 이런 특성들이 다 있어요. 어떤 데는 공기청정기만 잘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 듣다 보면 저희도 놀라는 게 별의별 기술이 다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어떤 기술을 썼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왜냐면 이분들은 돈 받고 그걸 개발했던 사람들이라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 그 지금 구미대 홍준표 대표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시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외주에 그런 식으로 찾아갖고 미팅을 진행하시고 견적을 받고 괜찮으시면 그 업체한테 그걸 의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고 그다음 잠깐만 그다음 질문 한번. 특허 관련. 저 특허 관련 어 저희는 별리사는 아니니까 저희는 시장 경험으로는 많이 경험들이 있죠. 어떤 이슈들이 특허 관련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의 특허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안방 계속 안방 그림 말씀드리니까 안방 그림 그 특허 소송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으로 좀 제외하고 특허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외주업체랑 하셨을 때요. 특허 관련은 어떻게 되냐면 외주사들이 만약에 경험이 있잖아요. 그 있어요. 아까 이렇게 할게요. 아까 그 소프트웨어를 하는 업체는 그 창업자분은 분명히 이쪽 소유하고 있는 기술은 뭐냐면 이런 신전도를 체크하고 그거에 대한 AI 알고리즘. 무슨 말이냐면 신전도를 어떻게 했을 때 몇 박이 몇일 때 아니면 체온이 몇일 때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의 특허를 가지고 계신 거지. 이 하드웨어 이거는 공용화된 기술입니다. 이 밴드에 대한 공용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그 원천과의 특허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용화된 기술들에 대한 걸 외주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경험을. 그 대신 그 원청이 고객사가 갖고 있는 아까 맥박을 어떻게 측정해서 이거는 뭐 어떻게 표시하고 이거는 그 AI 기술은 원청이 갖고 있는 거라 그건 솔직히 외주사가 알지도 못해요. 그 소프트웨어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에는 문제가 거의 없는 이유가 상용화된 기술을 위주로 외주사들은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외주업체들이 상용화된 기술 쓰는 거예요. 보시면 일반화된 기술. 요게 답변이 맞았을까요? 물어보신 거에. 특허 관련해서 문제는 없으셨나요? 금방 외주업체랑 하셨을 때요. 아까 이제 그것도 오늘 상담하셨을 때 그 업체도 그 전에 했던 데가 문제 없는데 그 전에 갖고 있는 업체의 특허는 그 특허가 아니고 그리고 이건 외주사가 갖고 있는 원래 노하우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노하우고요. 특허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 아니요. 그 특허는 다 고객사, 창업자가 가지시는 거예요. 만약에 외주를 하셨잖아요. 근데 특허라는 게 되게 지금 약간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는데 지식재단권은 특허, 실용신안,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 그 다음에 상표에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만약에 그 특허를 받으신 거다. 그거는 이제 만약에 창업자분이 받으셨으면 특허는 창업자분 거고요. 디자인을 의뢰해서 디자인을 받으신 거다. 그리고 창업자분이 외주 준 거다. 그 디자인도 창업자님 거예요. 디자인 출원도 창업자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용신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약간 보시면 특허를 반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뭔가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잖아요. 외주를 주는데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거나 됐으면 그것도 고객사에 귀속이 돼요.
창업자님한테 계속되는 거예요. 그 창업자님이 특허를 진행하시면 돼요. 네. 또 외주를 또 예, 예. 이제 시간이 거의 종료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어, 예, 예.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더 많으실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멘토링 때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각자 팀들의 그런 아이디어가 다 다를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멘토링을 통해서 더 해소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해주신 아이디어 오디션 김강호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 여러분들 카메라 마지막으로 켜주시고요. 음, 매니저님 저 나가도 되는가요, 그럼요? 네네. 아,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 한 번만 더 공유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단체 사진 여러분들 캡처 한 번씩만 해주면서 이제 오늘 일정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멘토링 교육이 있는데 방금 전에 그 교육 들으면서 아마 이제 본인 팀에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멘토링 때 여러분들 팀이랑 이제 전문가랑 1대1로 매칭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니까 이제 그때 시간을 통해서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수요조사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잘 몰라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매칭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 사전에 안내드린 수요조사 꼭 수요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멘토링을 하고 싶다라는 내용들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매칭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수요조사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품 전시회 참가팀 선발 심사도 20개 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 20개 팀은 이제 발표 영상을 사전에 여러분들이 촬영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않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엑스포 페스티벌 관련해서도 일정은 추후에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채팅에 멘토멘티는 필수 참여인가요? 멘토멘티 필수 가능하면 여러분들 멘토멘티 참여를 해주시고요. 네, 뭐 최대 3회까지이긴 하지만 네, 1회든 2회든 꼭 모든 팀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따로 멘토링 하고 있는데 이거 안 해도 되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따로 받는 거랑 그것도 하고 또 여기에서도 따로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니까요. 네, 해주시고요. 저번에 1차 녹화분 공유는 이제 이거 오늘 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업로드 해가지고 여러분들 거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